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숫자 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강공원의 자전거 과속으로 매년 100여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자전거 도로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어려워 도로교통법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때 달리는 자전거 속도를 조절하여 주행자,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바로 자전거 과속 방지턱입니다. 근데 그건 이미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기존 과속 방지턱과 달리 자전거 주행 속도에 따라 방지턱 기능이 선택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선택적 조절이요? 네, 저속주행 자전거 주행자는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속주행 자전거 주행자에 대해서는 자전거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이는 비뉴턴 유체를 활용한 과속 방지턱을 만든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자세히 설명해줄 연구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채민 연구원입니다. 비뉴턴 유체란 뉴턴의 전도 법칙을 따르지 않는 유체를 말합니다. 즉, 전다 능력과 전단율이 정비례하지 않는 유체로서 약한 충격에서는 액체 상태를 띠지만 강한 충격에서는 순간적으로 고체로 변합니다. 자, 이제 실험으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 유체는 옥수수 전도를 사용해 만든 비뉴턴 유체입니다. 천천히 힘을 가할 때는 액체 상태인 거 보이시죠? 하지만 강하게 힘을 가할 때는 어떨까요? 우와, 고체처럼 딱딱해졌어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압력 P는 A분의 F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F는 자전거와 운전자의 무게와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력이고 A는 자전거 바퀴와 가속 방지턱이 접촉하는 면적이 됩니다. 턱의 높이에 따라 접촉 면적이 달라지기에 방지턱에 가해진 압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로 인해 액체인지 고체인지의 물성이 변하게 되는 거죠. 미시적인 관점에서 과속 방지턱을 지나갈 때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증가합니다. 자전거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외부 힘에 의해 분자들이 정렬되는데 이때 고분자 사슬들이 서로 밀착되어 응집력을 형성합니다. 충격이 클수록 분자들이 더 강하게 응집하게 되어 이로 인해 유체가 순간적으로 고체와 유사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우와, 이런 비뉴턴 유체 과속 방지턱이 있다면 저속도일 때 주행자는 충격을 거의 받지 않아 본속도를 유지하며 지나갈 수 있고 고속일 때만 자전거 주행 속도 감속 효과가 있겠네요. 요즘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환경적으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기존 과속 방지턱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만들어지는데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비뉴턴 유체 과속 방지턱으로 시멘트와 아스팔트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뉴턴 유체의 농도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물과 물의 질량 비율이 서로 다른 5개의 표본을 만든 후 같은 높이에서 낙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질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체가 순간적으로 고체 성질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속 20km 이하에서는 액체, 시속 20km 이상에서는 고체로 거듭하는 비뉴턴 유체의 농도 범위를 구하기 위해 각각 전분가루, 물 질량 비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자전거 주행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속도 20km 이하에서는 농도 범위 50대 50, 55대 45 농도에서 가해지는 압력차에 따라 액체, 고체의 물성은 모두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50대 50, 52.5대 47.5, 55대 45 농도에서 주행 실험을 재진행했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농도의 유체를 높이가 다른 두 종류의 과속 방지턱에 넣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과속 방지턱의 높이 설정은 이상적인 과속 방지턱의 가로 세로 비율을 따랐습니다. 과속 방지턱의 농도와 크기를 정해 제작한다면 실험 준비는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 측정을 진행해볼까요? 저의 측정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고속에서의 속도 저감 효과, 두 번째, 저속에서의 주행 안정성. 속도 저감 효과는 자전거의 속도 측정 앱을 탑재한 핸드폰을 부착해 진행하였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지나기 직전과 직후의 속도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주행 안정성은 센서 MPU6050을 이용해 판단했습니다. 측정에 사용한 MPU6050은 유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인데요. 이중 유축은 자이로 선축, 가속도 선축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중 Z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작성한 아두이노 코드에 자전거에 부착하여 수직 가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값을 최대 수직 가속도 빼기 최소 수직 가속도로 계산하여 자전거 주행자가 느낄 주행 안정성을 판단하려 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에 앞서 저희 설계 목표를 기억하시나요? 고속에서는 고체처럼 작동해 속도를 저감시키고 저속에서는 액체로 작동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속도 방지턱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자전거 가속 방지턱 성과지수 BSBPI 개념을 도입하여 최적의 가속 방지턱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BSBPI는 속도 저감이 잘 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제한 속도는 시속 20km 이하이므로 저속의 기준을 20km로 놓고 성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한 속도 이내로 주행할 시 농도 52.5 중량 %, 높이 3.5cm일 때가 BSBPI 값이 가장 크므로 최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교통 상황은 훨씬 더 다양하니 교차로나 보행자 도로처럼 속도를 더 줄여야 하는 도로에서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한 속도 이내에 포함된 속도이지만 초저속에서의 안정성도 보장되어야 하니 확인차 분모의 저속을 10km로 설정하므로 성능 개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농도 52.5, 높이 3.5일 때가 BSBPI 값이 가장 크므로 최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농도 52.5, 높이 3.5일 때가 BSBPI 값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미뉴턴 유체의 거동을 보이는 농도 범위를 찾아 설계 목표에 가장 적합한 높이와 농도를 찾으셨군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뉴턴 유체 과속 방지턱의 상용화를 추진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하하,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선 일부 마을에 한해 비뉴턴 유체 방지턱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바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전분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층이 분리되어 불균일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탁의 안정화를 위해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 재활용 포장재를 활용해 포장한다면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미래 기술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 전망됩니다.